앞서 민주당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 중범죄만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었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사권은 공수처에, 그리고 다른 범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완전히 박탈한다고 해서 검수완박이라고 부르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6대 중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꾸어 공소제기만 담당하도록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명분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검찰이 임의로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에 이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명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론 부작용은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잡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관련된 제도 역시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아 범죄자를 전혀 잡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수사기관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첫째 목표가 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둘째, 검찰이 사건을 임의로 불기소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특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검사가 불기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고소인이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도 너무나 명백한 유죄의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덮는다는 것이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이라면, 즉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면 유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에서 수사를 대충 해서 무혐의로 끝내는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면, 공수처가 가지면, 특별수사청이 가지면 이 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특별수사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제로 공수처는 설립 이후 15개월 동안 단 한 건도 구속을 성공하지 못하였고, 기소에 이른 것도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너무 강했다고도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설립된 약한 수사기관은 인력과 역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결국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선택적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만일 수사를 대충 하는 것이 문제라면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는 것보다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이 수사를 지휘 감독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부작용이 작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이미 해버린 것을 검찰에서 막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자 한다면 그 경우 경찰이 직접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 공수처, 특별수사청에게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수사를 대충하고 뭉개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에서 감독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사건을 덮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방향성은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를 대충 덮어버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잘 수사할 수 있게 하되 그 부작용을 줄이려고 고민했다기보다는 설령 범죄자들을 더 많이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의 힘만은 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기존에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던 체계에 맞추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다 보니 경찰 일이 너무 많아진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그대로인데 일이 2배로 많아졌다면 그 기관에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 지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저 역시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경찰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많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형사님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검찰이 자신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경찰에게 확보하라고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기 때문에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려보냈는데 기소를 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기소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보니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경찰이 유죄에 필요한 증거들을 알아서 다 갖출 수 있도록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경찰의 인력은 그대로인데 할 일만 늘어난 것이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요구대로 보완 수사를 다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유죄의 냄새를 맡아 올렸던 사건들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 자신이 더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다 보니 그런 경험을 몇 번 겪은 경찰관들은 오히려 사건을 열심히 캐서 범죄 행위를 증명해 유죄로 만들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불송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편이 마음 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검찰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직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것은 안 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또 어느 세월에 사건이 올라올지 모르다 보니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변화로 인해 현재 범죄 피해를 입은 고소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되고 범죄를 행한 피의자들은 더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변호사로서 왜 현 상태에서의 검수완박이 명분이 없는지 그리고 검수완박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판단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수사기관의 횡포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 명백한 지금 시도하고 있는 형태의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내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횡포는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지 특정 수사기관의 힘을 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여 범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